교육감님들 세 분들 의견을 모두 들을 텐데요. 사례는 서울시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관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학업 중단율 관련해가지고 그 세계교육청 공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와 서울은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학업 중단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그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은 서울, 경기, 인천, 공이 광범위한 포괄적인 그런 책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육감의 책무는 교육 지원으로 한정적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나마 대구, 세종, 충남이 교육감의 책무가 아예 없는 거에 비하면 낫기는 합니다. 이런 그 역할에 대한 그 인식 차이인지 이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보면 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계하고 발굴하는 거겠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시 자치단체는 연간 56억 내지 57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교육청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 자체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서울은 그 꼴찌인 대구 위에 1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 역시 하위권인 11위, 인천은 8위. 로 발굴 연계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제 대안교육기관에 등록시켜서 교육을 지속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48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단체는 57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관의 교사 역량 강화 컨설팅 법률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준비금, 급식비, 교재비, 직업훈련비, 자격검정료 등 포괄적인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교육청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운영비,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참여 수당 이렇게 좀 제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희영 교육감이 지난 이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서울시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그런 그 본회의 논의에서 조희영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교육청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이전되는 수입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국 평균이 18.1%인데 서울이 지자체에서 이전되는 수입이 38.4%로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방교육재정 그 교부금의 시도별 법정 전입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각의 다른 기준에 의해서 10%에서 5%까지 이렇게 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금 총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유보금이 적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이처럼 유보금이 적립이 되면서 채무가 눈에 띄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임에 비해서 자치단체의 채무는 이러한 그 복지, 지원, 청소년 정책 등의 업무로 인해서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72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96년, 01년, 05년도에 이 시도 전출금 이 의무와 관련해서 신설하고 상향했던 이 조항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시도 전출금에 대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부과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폭을 줄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내지는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님 세 분 짧게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시도 전출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높은 비율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말씀하신 저는 지금 현재로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감 관할이고요.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시도지사 관할입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3기에 학교 밖 학생까지를 교육적으로 보듬는 시스템을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약이시고 그런 생각이신데 실제 발굴 연계 자체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는 제가 거예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육 참여 수당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학교 밖 수당만 청소년. 줘요. 그 수당만 예. 줘요. 그렇게 하고 등록된 학생들 그 수당만 주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지원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그 수당만 주는 거지. 예, 지금 대안학교 대안학교에 등록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전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10% 이내에 불과한 예. 그 수준입니다. 대안학교 지원은 저희한테 아마 넘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의 그런 조례가 좀 변동이 돼서요. 예. 예, 경기도 교육감님은 어떠십니까? 예, 그 학교 밖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 당국의 그 책무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이 학교 안 중심으로 해서 이 사실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집중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이 굉장히 기묘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 등하고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도 많은 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 교육감님들이 그 학교 밖 청소년의 그 예시로 든 사업만을 얘기하시고 그 제가 질문한 그 시도의 그 법정 전출금과 관련된 이 개정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서울시 교육감님 그 부분 다시 잠깐 언급해 주시고. 예, 저희가 이제 교부금으로 오는 게 있고 교육세가 있고 이제 법적 전출금이 있는데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대안학교 지원이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비법정 전입금이 한 500억 정도 저희한테 지원이 됐는데 지금 250억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예산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 전입금 자체를 없애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 유지 의견이세요? 예, 물론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보금이 그렇게 쌓이고 있어도 실제 다다익선이겠죠. 다양한 네. 협력 사업도 있고요. 네, 경기도 교육감님.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기도하고 아마 그냥 일반적인 그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석, 항원, 검사 무슨 키트를 지급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관련 기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뭐 지원한다거나 하는 도서 구입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거를 기본적인 교육청의 어떤 그 이 과제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교육청이 그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도청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학교 안에 있으면 학생이고 그래서 학교 바깥에 나가면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고요. 시의 법정 전입금 문제는 뭐 지금 뭐 예산이 이렇게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제 교육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교육 수요를 예측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도 더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인천 지역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겠습니다.